완전 자산은 아니다. 안전한 느낌 지금 드십니까? S&P가 지금 2025년에 안전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완전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성격이 전환했다. 수익이 없어졌다? 그건 아직 아니죠.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이 또 없으면 그런 자산은 뭐라고 할까?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게 뭐예요? 이게 2024년 여름까지의 중국 자산이죠.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센터가 돌아가네? 이 재활용센터의 주인이 누구예요? 중국 정부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고를까, 그 다음에 그 어디에서 무엇을 고를까, 이렇게 하는 개념들을 정립이 돼 있으면 투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데, 이런 전체 세상에 대한 구조의 판을 이렇게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얘가 돈 된대인데, 얘가 올라간대, 얘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사님은 그 존엄사 관련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엄사 관련된 거 되게, 지금 영국에서는 되게 많이 이슈가 돼 있고요. 영국이 그 전 세계 1등을 해봤고 진짜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영국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등을 뺏겨보기도 하고 사실 준 거지. 사실 지가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이걸 할 수가 있는 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지. 봐요. 기존의 로마 제국도 무너졌죠. 프랑스 제국도 무너졌죠. 뭐 그 전에 그 수많은 여러 지역 다 합쳐서. 근데 영국은 유일한 게 전 세계를 진짜 지배 다 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제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미국한테 넘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은 집단 지성의 힘이 엄청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하다가 내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오너가 전문 경영인을 선택하든가, 자기 자식 중에 제일 진짜로 똑똑한 놈, 장자니 나발이니가 아니라 그거를 해가지고는 진짜 얘가 괜찮다라는 걸 판단해서 줄 수 있어야 그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국은 그걸 지금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장관을 처음으로 임명한 게 영국이었어요. 그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외로움이 큰 문제라는 거 다 겪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 한 10년 정도 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가장 큰 게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권리는 인간 개인한테 있지 않지만, 내가 내 수명을 다 충분히 살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게 왜 나한테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존엄사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들을 영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스위스나 일부 나라들이 이제 그 굉장히 기준이 강한 기준으로 뭐 질병이 어느 정도 있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그 허용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에 따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점점 그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인간의 자기한테 그것이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준의 버퍼를 늘려주는 정도의 선에서 조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사는 것도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못 사는데, 지가 죽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지 마음 지 생각대로 딱 그게 자기가 맞는 판단을 할 확률이 인간이 얼마나 돼요? 나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네. 오투님께서는 존엄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나이는 인생의 평균적인 삶의 4분의 3을 넘은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4분의 3 넘어서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75세 이상이 그 고민을 할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간 안에서는 저는 지금 제가 53세인데 지금까지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매우 풍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련이 없어요. 거의 다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는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감사가 더 점점 커지면서 살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75세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몸이 그거를 못 받쳐줄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이 투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삶이 더 큰 저의 주제니까 삶에 대해서 책을 쓸 것 같고 그 책의 주제는 당연히 저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자유라는 주제로 사랑에 대한 책 한 권, 자유라는 책에 대한 한 권, 사랑과 자유에 대한 책 한 권, 세 권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떠오르고 투자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많이 했으니까 영상 남았으니까 알아서들 제 도움받아서 사시고 그리고 그 세 권을 쓰고 나면은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장면에서 즐겁게 나의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 마지막 그 꿈은 아니라 목적이 하나 있는데 꿈은 달성 가능성이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적은 달성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 꿈과 목적의 제 단어의 차이예요. 근데 마지막 목적은 제가 아들이 둘인데 자식이 우리 두 아드님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즐겁게 잘 편안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에 줄어들길 그 경험을 통해서 라는 마지막 경험을 주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이놈들이 제 소원이 있는데 안 들어준대요. 뭐냐면 이 화장해서 뼈를 5군데로 나눠서 이 5군데로 아빠랑 가장 추억이 두 놈이 같이 있는 곳을 여행을 좀 다니면서 아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뿌려달라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는데 아직도 그럼 뭐 내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기 주신 거에서 곧 궁금해지는 것 중에 아까 75세 이상이라면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점에. 네. 근데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연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유언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네. 판단을 먼저 해놓으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면 네. 실제적으로 연구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한 7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판단에 대한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떨어지죠.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떨어지죠. 하니까 네. 사실 그거를 위한 대비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노후 준비하는 거에 우리가 금융으로 계속 하잖아요. 하죠. 예, 하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넘어가면 네.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실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자기 안전 자산을 일단 비중을 훨씬 높여야 되고 전보다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키우자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다가 그거 위험은 더한데 수익은 더 낼 수 있는 것을 많이 담아서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파트장님의 질문은 그게 신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공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그릇이 작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만큼 위험 자산을 들고 있으면 그게 좋겠어요? 안 어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인간은 지금 말씀하신 지식은 떨어져요. 하지만 지혜를 통해서 보완을 얼마냐 했느냐에 따라서 직접 능력의 범위는 그게 나이가 들어도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지만 50대에 공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로 유튜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저만큼 이렇게 가서 이 토론에서 그렇게 쉽게 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60년 사람들의 평균이었을 때는 50대 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세가 되면 제 생각에는 7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될 정도의 지금 세상으로 바뀌었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을 하면서 투자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70대 초반까지는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넘어가서는 저도 이제 70대 중반 제가 아무리 이거를 오래 한다 해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70대 이후에는 이걸 할 확률이 거의 5%도 안 되겠죠. 나머지를 하겠죠. 근데 나머지 할 때 개인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80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걸 워렌 버핏 회장님하고 먼거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독서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은 세상에 독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평생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 그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자기 개발. 그걸로 그 듀레이션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75세에서도 자기 개발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50대와 30대의 자기 개발과는 성격이 다를 뿐이지 자기 개발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네, 안전자산 비중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자산 뭐. 안전자산도 요즘은 옛날엔 안전자산은 늘 안전자산이었는데 그때그때 바뀌어요. 지금도 금값 제가 한 달 전부터 쏠림 자산이지 안전자산 성격이 많이 줄었다. 안전자산의 성격이 그러니까 뭐를 자꾸 사람들은 아직도 이분법으로 안전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자꾸 쳐다봐요.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은 구간을 차지할 때가 있고 낮은 구간을 차지할 때가 있고 아예 안전자산의 기능이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옵션. 이게 안전자산의 기능이 1%라도 있을까요? 없죠. 주식 옵션에는. 자, 미국 10년 채권. 얘가 안전자산일 때의 비중이 높을 때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시장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로직으로 박살나면서 안전자산 기승을 하고 있죠. 근데 3달 전에 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갈 때 이게 안전자산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박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박살났던 시점에 우리도 샀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전자산 플레이 한 게 아니라 금리의 상승의 방향성 반대에 대한 시황 판단을 넣어가지고 판단해서 수익을 냈었잖아요. 안전자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고 10년의 채권은 안전자산의 기능을 그때도 한 10%는 갖고 있고 지금은 한 90%를 갖고 있지만 늘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이 OX로 이분법으로 선악론 이런 거는 복잡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단순계 사고예요. 그것이 아닌 복잡계 사고로 했을 때의 안전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구간 다르다는 전제를 먼저 설명드렸고 금 당연히 들어가고요. 금에 관련된 귀금속 들어가고 그리고 가끔은 원유나 구리 같은 것들도 안전자산 기능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류에게 꾸준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동하지 않는 성격이 안전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는 그 부분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 채권은 영원한 안전자산이에요. 단기 채권은. 여기서의 단기란 1년 이하. 1년 이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성격은 늘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5,000년 전에도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안전자산이죠.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더 길게 보면 20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20년, 오케이. 2000년 정도부터 아니 2005년이겠네요. 네, 2005년, 2008년 이때부터 한 15년 투자하신 분들은 미장은 마냥 오르는 시장이다. 근데 15년하고 20년하고 되게 달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5년, 네. 서프라임을 겪고 안 겪고가 있어가지고 뭘로 하실래요? 서프라임 이후 2008년 이후로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네, 2008년 이후에는 미장은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인식에는 S&P 500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야. 떨어지면 사자. 떨어지면 사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라 완전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안전한 것 위에 완전이라는 개념은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개념일 거잖아요. 완전은 안전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을 안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완전 자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2009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해야겠죠? 2025년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미국 S&P 500을 25년은 넣기 지금 상황이 안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게 완전 자산 기능을 한 것이죠. 왜 그랬느냐? 세 가지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펀더가 미국이 과학의 힘과 정치적인 힘이 최상이었잖아요. 이때는. 이게 펀더였고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쏠렸고 센티가 이걸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사람, 동의자가 증가했고 이 세 가지가 이 구간에 발생했으니까 완전 자산이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 말고 딴 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야, 트럼프 저거 중국과 러시아를 위대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자기를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캐나다도 만만치 않다, 야,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캐나다 온타리오 나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온타리오 맞나요? 지금 그 온타리오가 제일 거기 핵심주잖아요. 내가 토론토에 있었는데 온타리오주였나? 헷갈린다. 하여튼 거기 주지사가 지금 거기도 사실 다 국가 단위 정도의 힘인데 온타리오 주지사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캐릭터도 이렇게 무슨 UFC 선수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거 트럼프가 하는 거 똑같이 해주니까 예전에는 쟤 왜 저래 했는데 너 그렇게 나와? 나도 그렇게 나와. 이 tit-for-tat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전략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상태니까 야, 정치적으로도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지금 가장 큰 것은 유럽으로 가고 있죠. 유럽으로 가는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중국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국내 유동성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럼 거기는 이제 다른 얘기고 거기는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금으로 들어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국내 자금이 그랬다가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그 부분의 돈이 저축해서 일단 주식으로 옮겨지는 상황인 것 같고 본토 자금이 홍콩 테크로 옮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팩터가 생겼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팩터가 생겼다는 것이고 지금은 센티는 리세션? 저거 그냥 얘기가 아닌가 봐. 미국 왜 저래? 등등 느낌이잖아요. 이 세 개가 다 드니까 2025년은 지금 매우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O2 폴리오에는 미국 비중이 지금 5.5로 줄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칠판으로 설명드릴 때 그때는 9.5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지금 이거 더 줄여놨잖아요. 그러고 나선 지금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서 중국을 늘려놓고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전에 이러한 개념을 한마디로 이 개념이 깨진 거지 뭐. 네. 그럼 이제는 S&P 500이라는 게 완전 자산은 아니다. 이 완전 자산에서 뭐 얘가 섞여 있다. 안전한 느낌 지금 드십니까? S&P가 지금 2025년에 안전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성격이 전환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수익이 없어졌다? 그건 아직 아니죠. 네. 이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이 또 없으면 그런 자산은 뭐라고 할까? 쓰레기라고 할까? 예.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게 뭐예요? 이게 2024년 여름까지의 중국 자산이죠. 그렇죠?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 센터가 돌아가네? 이 재활용 센터의 주인이 누구예요? 중국 정부죠. 이런 개념의 흐름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전우님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고를까? 그 다음에 그 어디에서 무엇을 고를까? 이렇게 하는 개념들을 정립이 돼 있으면 투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데 이런 전체 세상에 대한 구조의 판을 이렇게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얘가 돈 된대인데 얘가 올라간대 얘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자꾸 많이 나오는 것만 찾지 말라니까 좀.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서 2024년까지 스토리 사이에도 사실 2015년, 6년 이때에도 한번 쭉 비장이 한번 흔들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때야 다 같이 흔들렸던 거고. 사실 2022년 말, 2023년에도 한번 초반에는 또 쭉 한번 완전 자산이 아닌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국 계속 제자리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상승을. 그럼 지금 2025년에 이 힘듦도 그냥 극복하고 또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차이가 참 질문을 잘한다. 왜 이렇게 질문을 잘해? 어제 술 드셨어요? 좀 먹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되게 잘하네. 지난번보다 더 잘하는데? 지금 예를 든 기간이 2015년이었죠. 그 다음에 2020 몇 년이요? 20년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라는 사건은 전 지구가 다 영향받았죠. 뭐 대충 지구라고 합시다. 여기가 다 영향받는데 미국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 변수라고 하기는 개별 변수는 아니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데 완전 자산을 포함한 개념보다 더 큰 개념, 이렇게 생긴 개념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자산뿐만이 아니라 건강, 생명, 문화, 행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자산도 한 부분을 차지했겠죠. 이 현상에. 자, 그건 굉장히 컸었으니까 2015년은 피디님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금융 관련돼서 왜 미국이 저때 조정을 받았을까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15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원 입학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입학 준비. 네. 그때는 그럼 본인은 무엇을 10년 후에는 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까?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하고요. 아,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나랑 자리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언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자, 그래서 2015년은 우리 PD님께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계실 때 세상은 뭐였냐면 유럽 위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후에 이거는 미국에서 터졌었고 미국에서 터진 현상이 전 세계로 여기 다시 그릴까? 우리나라 크게 일본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자, 여기서 터져가지고 지들이 계속 오버한 것들이, 그래서 이 터진 것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영향을 준 진앙지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빼고 질문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빼지만 이 진앙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유럽에 계속 위기를 주고 있고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럽 위기가 나타난 부분이 얘 지금 이제 사고 쳐놓고 사고 친 놈 이제 자기는 좀 회복하고 있는데 남을 약한 애들 도와줄 체력이 별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야, 중국아, 너 그간 10년, 20년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좀 해봐 해서 중국한테 구원투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2015년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핵심 변수가 아니라 이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이 셋 중에서 하나, 제가 지금 세 개를 그랬죠. 2022년, 25년, 28년 이 세 개 중에 지금 현재 2025년은 이 세 개랑 비교하면 가장 어디에 성격상 비슷할까요?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 리스크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피디님 어디가 셋 중에 하나 찍어주세요. 저는 두 번째 2015년. 15년 이유는? 지금 중국이 다시 되살아나는 부분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그 금융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으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돈이 그때는 저쪽으로 갔지만 반대로 가고 있는 뭔가의 그러한 흐름에서 비슷함을 느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기의 관점은 틀리고 맞는 것은 없어요. 그 관점이 잘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그걸 연결했다라는 것은 되게 잘한 거예요. 박수. 잘했고, 그런 식으로 자꾸 관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고 잘 만든 관점이에요. 칭찬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파트장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핵심 뭐냐면 얘가 진앙지라는 미국 주도 현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2025년에 와서 세상이 지금 마구 시끄러워졌죠. 이 시끄러워짐의 진앙지가 어디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헷갈리고 여기 머스크도 깍두기 아주 대형 깍두기 나와가지고 영향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 현상이잖아요. 이 미국 현상의 진앙지라는 점에서 2008년과 유사해요. 그래서 2008년처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캐릭터와 상황과의 연관성 우리가 지금 2008년과 2025년을 어느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이 일이 이쪽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두 분도 많이 보고 2008년과 지금 유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나는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2008년과 2025년의 유사성이 뭔가가 있다라는 걸 지금 관점을 지금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도 지금 이 생각을 지금 이거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괜찮아. 역시 가끔 술 좀 드시게 해야 되겠다. 촬영 전에는 음주를 한 잔씩 하고 이제 음주 질문. 네. 좋은데? 저는 술 안 먹었습니다. 네, 어제 사모님이 맥주 한 잔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네. 순간 템포를 잃었어요. 사모님 얘기만 나오면 남자들은 템포를 잃을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 거기서의 이렇게 여기 이게 안테나 같은 게 하나 결혼하면 새로 생겨요, 남자들은. 왜냐면 지금 감독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얼굴이 뭔가의 쥐가 고양이를 딱 만났을 때의 그 표정 있잖아요. 진짜 안 됐다.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나한테 한번 얘기하지 마요. 저한테 한번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2025년과 2008년 유사성 약간 얘기를 했고 저희가 안전자산 얘기를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시작하죠. 네. 사실 시장이 흔들리고 위험할 때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달러는 안전하다. 박살나고 있는 달러.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막 원래 시장이 좀 힘들거나 하면 달러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달러 자체가 그러면 본인의 스스로 불러온 지금 재앙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기존의 관점으로 본 사람은 열심히 지금 손실을 나고 있겠죠. 어려울 땐 달러가 좋대. 미국이 최고라도 달러가 좋대.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좋은 거야. 달러 스마일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그 생각 가지고 돈 깨먹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겠죠. 그럼 그 현상은 혹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왜 그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너무 선 없이 그냥 막 망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글로벌 패권을 지어가는 방식 중에 원래 근본위 하다가 달러 본위로 갈아엎으면서 한번 판 뒤집었고 브레튼 우즈 체제. 네. 그리고 그럼 그 다음 체계에 지금 이게 휘청휘청 할 거다라고 하면 굳이 달러가 아니라 다음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또 크립토나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 상상을 해보면서 일부러 달러 자체를 흔드는 것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우리 파트장님은 현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쓸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 여기는 커트. 아니야,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가 되냐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제일 큰 범위를 다루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이만큼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정말 핵심적인 게 이러한 현상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유를 찾는 사람, 여기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핵심 현상이 이걸 경우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건 아닌데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뭐 원자재 시장, 가장 큰 환율 시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환율 시장이 방향성이 안 잡으면 이만큼에 대한 얘기거리 중에서 막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환율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예전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 라는 부분은 전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달러 스마일, 좋을 때 뭐 굿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좋을 때 달러 강해, 나쁠 때 그래도 달러 강해. 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개념이 왜 깨졌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설명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건 이게 예전처럼 나쁠 때와 다를 때가 이게 너무 세상의 속도가 빨라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인다. 공존한다. 나쁜 것과 안 좋은 게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같은 시간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왔다 갔다 섞여 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이 좋아? 그럼 미국 좋은 거 뒤에 일본 좋고 중국 좋고 한국 좋고 따라서 이렇게 좋다가 미국 안 좋아져?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따라다니. 이게 사이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시간선상인데 미국은 좋아, 중국은 안 좋아, 한국은 애매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시간 안에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안 익숙하다?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이 구조로 자꾸 물어보면 자 세상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몇 년째 이걸 계속 겪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논리는 머릿속에서는 여기 있었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악의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못 잡는 사람 중에 이번 중국의 상승을 이러한 개념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개념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잡아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중국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얘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은 미국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 계속 여기 있나 봐. 이러고 있는 사람은 못 잡은 거예요. 이 구조의 변화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 이런 식으로 한 축에 쓴다라는 개념을 같이 넣어버리면 같은 시간 안에 이게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달러가 강한 이유가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강해서 이게 호롱병처럼 이렇게 스마일을 이렇게 호롱병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 구조를 반영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관점을 하나 얘기해 드린 거고 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은 왜 이 현상이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뭐에 가까워요? 미국은 지금 배드입니까? 굿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배드가 강해지고 있나요? 굿이 강해지고 있나요? 나쁘다가 강해지고 있죠? 이 배드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이렇게 되지 않고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기존의 로직으로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가 들어와서 이유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게 뭔지를 찾아야겠죠? 여기에 이 로직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달러 스마일의 로직은 이 경기가 좋을 때 좋다라는 것은 이것은 경기 로직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미국이 제일 좋아. 왜냐? 미국이 제일 경쟁력이 세니까. 생산성이 제일 세니까. 이게 바로 미국 달러 굿의 로직입니다. 그럼 배드는 뭡니까? 세상이 안 좋을 때는 1위가 가장 안전해. 얘네가 가장 힘이 세잖아. 어려운 환경이 나타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누적된 쌓여있는 체력이 세잖아. 라는 부분이 배드일 때 달러가 센 로직이에요. 동의되십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면 도대체 뭐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는 정책 의도라는 게 있어요. 정책 의도가 뭐냐? 지금 현재는 금리를 4%대에서 미국 10년물을 유지를 이 4%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야 계속 부채를
유지호 증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와. 유지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가장 선행하니까 이 선행하는 의도에 의해서 10년짜리 금리가 리세션으로 빠졌든 유동성이 늘어서 빠졌든 어쨌든 지금 4%대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 지금 정책 의도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의 정책 의도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도가 이 부분에 영향을 외환 시장에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는 이 정책 의도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은 뭐냐면 정책 의도가 있는 거 오토 같은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이 로직도 알고 이 로직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도 알고 근데 달러라는 것은 뭐예요? 달러. 그 다음에 지금 코인이라는 것도 다 합쳐서 코인 자산 플러스 통화 성격이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자산 9, 통화 1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비중은. 달러는 뭐 다 통화죠. 자, 그러면 이 달러와 코인이라는 얘네들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할게요. 환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가치와 가격은 뭐가 더 큰 개념일까요? 가치가 더 큰 개념이죠. 가치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환율, 통화의 가치, 통화의 가격은 매일 나오죠. 달러 인덱스 지금 103이다. 가격이죠. $1 1,440원. 이거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 말고 통화의 이 가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통화의 가치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가 나왔고, 박사님. 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 도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돈을 벌고도 싶으시다며 이거 지금 이 투자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고 싶다는데 돈을 모르겠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결국 통화의 가치에는 이게 국가의 통화잖아요. 국가 단위 통화 아닌 거? 지금 얘는 지금 국가 단위 통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개입을 늘렸기 때문에 마침 이제 미국 자산화돼 있잖아요. 미국 자산화된 코인 시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가화의 현상이 더 세졌죠. 그럼 다 그냥 국가가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럼 국가 단위 통화라면 국가에 대한 힘, 국력이라는 게 작용하겠죠. 미국을 믿어야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을 못 믿겠는데 달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통화의 가치는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지금 현재 얘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얘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2025년 와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어떠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적인 부분의 이유와 비데이터적인 이유 두 가지가 다 지금 애매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설명 잘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맨날 하루아침에 이 종목 이거 얼마 올라가고 지수 어제 빠지고 기술적으로 200 이상 깨졌으면 이거 어떻게 되고 잠깐 이것만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의 중요도를 100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잡고 개념화해서 국가 산업을 이해하고 얘도 그 다음에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갖고 뭐가 깨지면 어쩌고 뭐가 오르면 5일선이 11선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네. 저도 물론 그 방법도 씁니다. 왜냐? 사람들이 쓰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쓰고 선호하는 거에 저한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덜 봐요? 그럼 저도 그 비중을 낮춰요. 이 투자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 누군가 생각을 되게 고도화해서 자기가 여기서 이만큼 생각한다고 해도 가격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생각, 솔직히 말해서 투자는 여기의 생각은 큰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필수제 사시는데 돈을 다 쓰시는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투자의 여력이 없어요.
여기의 사람과 여기의 사람의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그 상황을 조금씩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꼬리 질문으로 궁금해지는 것도 저희 이제 4%를 유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궁금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4%대 장기금리를 어쨌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부채를 유지시키고, 네. 뭐 그것도 증가해서 미국도 빚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네. 네. 근데 4%대 금리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 뭐 왜 낮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인데? 2%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뭐 흔들리고 한다고 해도 네. 결국 4%나 되는 금리를 주는데 그 매력도는 계속 있으니 또 돈이 글로 계속 빨려가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게 그 머리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고. 근데 4%를 주는데 내가 미국 달러 채권을 사놨는데 가치가 떨어지면 4%보다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환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상황도 고려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4%대를 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저 정책 의도가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정책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 현상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매우 강하게. 하지만 이게 이 정책 의도가 작동할 확률이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는 50%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미국이 하니까 한 80%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힘이 세니까. 하지만 이게 90%까지 갈까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의견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조건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제일 커요. 여기 안에 그냥 미국으로만 할게요. 그러면 미국의 환율과 미국의 주식 시장과 미국의 채권 시장과 이런 부분들은 다 범위가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환율은 제일 큰 이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 미국에 대한 주식시장은 완전 자산이야 라고 할 때 이 범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거죠. 미국 채권이 뭐가 문제가 돼? 야, 가장 강한 나라에서 4% 금리도 높아. 이때는 채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거죠. 이게 지금 작년 2024년 말까지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25년 와서 지금 우리 다 지금 얘기 나눴듯이 이게 지금 달라졌다면서. 이거 지금 동의한다면서요. 그럼 지금 얘는 여기서 지금 얘가 전부 다 뭔가 좀 모르겠는 부분도 생겼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얘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 부분을 가장 종합적으로 봐야죠. 미국의 채권 시장이 나타내는 부분, 주시장이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은 문제가 여태까지 미국 부동산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미국 부동산 이거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아? 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니 이거 계속 유지하면 이거 여기다가 모기지금리는 더 높아서 한 6%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계속 안 돌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을 찾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6% 금리 하에서도 미국 부동산은 찾는 사람 많아요 라는 로직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라지면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까 가격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상장돼 있는 것들만 가격이 보여요. 근데 세상은 상장돼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비상장돼 있는 범위가 크잖아요.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격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애가 아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범위인데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얘가 신뢰가 흔들리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다가 신경을 쓰겠죠. 그럼 그 부분은 얘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화살표를. 최소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게 되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위주로 많이 다루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30년 동안 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 뭐 갑자기 3년 하고 뭐 그 일반 직장 다니시면서 10년 한 거랑 맨날 이 생각만 30년 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 네. 근데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과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사실 되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후에서는 같이 이제 액션을 같이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제 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지금 매일매일 자주 느끼실 거예요. 매일 매매가 진행되면서 매일 매매를 전달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설명을 똑같이 들어도 매일 설명을 듣고 자세한 설명을 강의해서 들어도 그 행동을 보면서 이 행동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어렵죠.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그 백악관 컨퍼런스 콜 하는데 기자가 네. 트럼프랑 백악관 식구들 S&P 쇼친 거 아니냐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참 재밌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대놓고 화이트하우스에서 근데 사실 그렇게 언론사의 기자가 그렇게 대놓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그 행태가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신뢰받을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뢰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하고 두 면을 양쪽을 저는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국가라는 단위에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인류가 만든 최상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릭터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지금 불쾌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고 그 시스템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만들어져 있는 힘의 강도가 저는 지금 개인적인 판단인데 우리가 남의 나라까지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기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하니까 이때 미국의 위치는 여기였고 중국의 위치는 그때 그래도 열강이니까 서로 전쟁 한국 땅에서 한 거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위치였다고 하면 미국은 그 사이에 계속 가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그 사이에 한번 계속 70년대까지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된 게 지금 2018년 미중 분쟁 전까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 안 되겠네 하고 붙은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붙고 나서 미국은 더 이렇게 된 상황이고 중국은 상황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지금 상황에 내부적인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노출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방향이 아니라 이런 모습의 지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2024년부터 중국 증시의 상승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가능성이 생긴 것. 다 보이는 거 많지 않죠, 아직. 미국은 지금 이거였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2024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생각.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 왜냐? 이거 진짜 강했는데 이거보다 더 세지려면 예외라고 자꾸 붙여서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상황으로 2025년을 왔는데 얘는 지금 이거가 더 강화되고 있고 얘는 뭐야? 이거야? 이것도 있다는데? 스태그. 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 로직이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2030년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게 예측 아니에요. 난 예측 안 하는 사람이니까. 상상을 해보면 2023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는 도시에 다 날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옛날에는 2030년 되면
그러니까 우리 막 날개 나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러진 않는데 2030년 되면 어떨 것 같으냐 라는 부분에 미국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이걸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이 스스로 생각해. 미국이 하고 싶은 건 이걸 것 같아. 2023년까지. 그 대신에 너희들 이거, 너희들도 이거야. 혹은 너희들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색깔은 이 색깔인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거고. 중국은 야, 난 바닥 잡았어. 여기서 나 이제 니들 다 이해했고 난 이제 내 길을 간다. 이게 중국이 하고 싶은 거고 중국의 판단은 니들은 이거 하고 싶지? 니들은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는데 니들이 다 상황해도 이거야. 그래서 이 간극은 니들이 생각하는 이 간극이 아니고 이거야. 우리는 100년 보고 가는 데잖아.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국가의 정책은 100년도 보고 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상대가 이러고 있는 거. 트럼프가 바보예요?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보입니까? 그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바보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을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트럼프는 소리만 지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자기의 캐릭터가 그 방식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트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 언어에 내가 얼만큼 무엇을 고려하고 반영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이사이에 표현해서 상대한테 알려주고 이 말로 논리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얘기한 게 이 100년이라는 단어를 쓴 건 상대 전략이 이러니까 야 우리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데 너 진짜 기자들 짜증나게 할래? 너 지금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는 기자는 질문을 바꾸겠죠. 그 다음부터 중국과의 싸움을 가지고 개념을 넣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구나 네가 나한테.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줘야겠네. 이게 수준이 있는 기자고 수준 없는 기자는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저거. 맨날 우리도 댓글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긴 저희 전우님이 생각하시라고요. 관점을 만들라고요. 이 얘기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어쩌라고요? 뭐 사 뭐 팔아 그거 알아서 하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매수 매도의 종목은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영상에서 다 남겨줘. 뭐 우리 전우님들은 양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비중과 타이밍과 시점과 가격을 얘기 안 하죠. 대상은 다 공유를 유튜브에서 드리는데 알아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려면 뭐 어떻게 해? 못해 투자. 잘하세요. 뭐 잘해야지 뭐 어떻게 도움 주자고 하는 일인데. 두 분과 이렇게 저와 친한 칠판도 있고 두 분의 좋은 질문들도 있고 발전하시는 좋은 질문들의 강도가 세지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도 저도 하게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한테도 전우님들한테도 좋은 생각의 재료와 자극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관점이 만들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되게 많이 이슈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실 이거 영상으로 안 찍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리고 나 있습니다. 마이크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나 언제 마이크 했어요? 이제 몰래 마이크 느껴. 야 진짜 신기하다. 나 지금 마이크 끼우는지도 몰랐어. 그랬어요? 이상하다. 몰래 한 것 같은데. 특수요원 출신인가 우리 감독님?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지고. 나 지금 알지도 못했어 지금 끼고 있는지. 우리 피디님 신기 있어. 신기 있다. 진짜? 네. 오늘 우리 2만 명 된대요. 구독자 어젯밤에 알려줬어 나. 90명 남았어요. 어젯밤에. 못 맞히기만 해봐. 이제 공약 있으세요? 고기 사주시기로 했어요. 맞추면 제가 고기를 사요.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틀리면 제가 고기 했습니다. 고기 사실 거예요? 네네, 제가 고기 했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양쪽 보태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으로 한 거니까 1대 2로 싸우는 거야? 내가 1대 5까지는 싸울 수 있어. 해봅시다.